저는 김민석 후보만한 후보는 찾기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명백한 위법이나 불법사항이 발견된 건 아니거든요. 네네. 단지 의혹만 갖고 총리를 낙마시키는 거는 저는 현 상황에 안 맞는 게 아닌가. 지금 굉장히 지금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정표입니다. MBN 나는 정치인이다. 이번 시간에는요. 5선 중진이자 이 친명교회 좌장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는 분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네. 뭐 별로 바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래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네. 대통령께서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정말 마음 편하게 네. 국회에서 의정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동안 많이 바쁘셨기 때문에 또 한번 이렇게 쉬어가는 시간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 의원님 하면 항상 그 수식어가 친명계 좌장이다 이게 따라 붙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과 40년 지기 멘토 이런 수식어 부담스럽습니까? 어떠세요? 저는 그 친명계 민주당 의원들은 다 친명이고요. 네. 거기 제가 좌장은 아니고 네. 친명계의 좌장은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좌장이죠. 아니 근데 언론이 만든 것일 수도 있는데 이 좌장이라는 표현을 항상 이렇게 기사에 쓸 때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제가 나이가 2살 더 많기 때문에 뭐 좌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늘 응원하고 지지하는 정치적 동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응원하고 정치적 동지 그래서였을까요? 꼭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달라. 대선 사흘 전에 이렇게 직접 글을 써서 전달하셨잖아요. 그 내용 좀 더 풀어주실까요? 뭐 글을 써서 전달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바쁘시니까 대선 때 그래서 뭐 주로 텔레그램으로 제 문자를 보냅니다. SNS에서 문자를 보내는데 또 답변 주시고 그렇죠. 뭐 그 당시 대통령 분명히 되시기에 분명했으니까 되시고 나면 대통령에게 제가 뭐 문자를 자꾸 보내는 것도 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시 제 소회를 좀 전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핵심은 텔레로 초심 잃지 마시고 꼭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드렸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답이 왔던가요? 우리 대통령 그냥 딱 동의하면 하트 보냅니다. 아, 그럼 하트 보내셨어요? 네, 뭐 그렇게 기억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내용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초심 잃지 않는 거고. 뭐가 성공한 거냐? 정권 재창출하는 거다. 그러려면 지금보다도 우리가 반드시 정권 재창출할 수 있게 그러려면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정권 재창출하지 못하면 본인도 불행하고 나라도 불행한 거 아니냐. 반드시 정권 재창출해라. 조심 잃지 말고 그런 취지의 얘기를 써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를 보냈던 거죠. 네, 그랬더니 하트가 뿅뿅 날라왔군요. 근데 바쁘면 안 보내기도 하트 안 하기도 하는데 되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공감 많이 해주십니다. 대통령의 그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바라셨고 응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심 잃지 말라고 조언도 하셨고요. 그래서 당선이 되셨어요. 어떠셨습니까? 그때 딱 당선됐을 때 기쁨 순간?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좋았죠, 사실은. 그 당선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당선 확정되고서 나오는 걸 그 화면을 보면서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께서 겪었던 그 인생 과정이 쭉 늘 스쳐가 들어가요. 제가 아는 한 참 너무너무 파노라마처럼 너무너무 힘든 삶 아니었습니까? 특히 본격적으로 중앙정치에 대비해갖고 2017년도 대선 경선에 나왔을 때부터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많은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런 위기를 처할 때마다 그걸 다 이겨내고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정면 돌파해갖고 결국 이겨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정말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나 이제 편하게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셨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는 느낌도 들었다. 그동안 민주당을 향해서도 그랬고요.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그렇고 대통령을 향해서도 그랬었고 쓴소리, 듣기 싫은 소리도 그런 조언도 많이 하셨습니다. 대통령한테요. 앞으로도 그런 조언 어떻게 가끔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제는 좀 조용히
일단은 지켜보자. 이제는 뭐 그 한 국가를 그 대표하고 네.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대통령제는 많은 참모들도 계시고 또 정부의 또 장관들도 훌륭한 분들 많이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이죠. 또 그동안 내 당에 계실 때야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네. 제가 당 안팎에서 듣는 이야기들 이렇게 전달했지만 이제는 공식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고 또 본인이 그분 네. 정말 또 이번에 뭐 대통령실 참모도 구성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께서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보고서 잘 한 것 같아요. 특히 AI 전문가, 네. 뭐 하정우 수석 같은 분들도 또 AI 수석으로 임명하고 또 장관도 이번에 AI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그렇죠. 듯한. 기업에 계신 분들 또 장관을 임명하는 거 보니까 네. 뭐 제가 나설서는 안 됐죠. 사실 이제는요. 이제는 또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에 충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시대의 흐름을 대통령이 제대로 읽고 지금 내각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참모진을 구성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네. 바로 그 얘기 해볼까요? 근데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 네. 인사청문회가 뭐 진행되고 있는데 상당히 공방이 지금 거셉니다. 특히나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제가 인사청문회를 많이 해봤고 네. 특히 문재인 정부 첫 그 총리였던 이낙연 전 총리 네. 그 당시는 제가 인사청문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이셨군요. 위원장이었고 윤석열 정권 처음이 아닌 뭐 마지막까지 총리를 하셨죠. 한덕 네네. 총리 때는 제가 한 총리하고도 개인적 친분도 있고 네. 그 당 여당이나 정부 쪽에 계신 분들한테 하고 우리 지도부하고 소통을 하는데 중간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과거 뭐 총리 청문회 때 이런 정도 과거 어느 때가 센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의혹은 의혹이 아니다. 예, 저는 뭐 명백하게 위법이나 불법적인 그런 사항은 발견되지는 않고 있고 네. 다만 뭐 야당이 보기에는 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정도 주장이기 때문에 네네. 또 해당 주장에 대해서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가 또 잘 좀 방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 총리 후보자에 비하면 의혹이 뭐 옅을 수도 있고 국민의힘의 주장일 수 있는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도덕성과 청렴을 강조한 이 정부이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더 조금 예리하게 보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특히 유학비로 월 450만 원을 이제 강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으로 배추 투자 수익금이다. 네네. 이런 해명을 하시니까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의 재산이 한 2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건 뭐 굉장히 적은 편이죠. 지금 그 연배에 다른 분들의 또 그런 뭐 어떤 생활 수준이라든가 또 재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인데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정치에 다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18년 동안 거의 낭인 생활을 하다가 그렇죠. 다시 국회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채 등과 해결하려고 노력을 나름대로 했던 거고 대출까지 받아서 오히려 본인이 불법적으로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받으려고 했다면 그런 증거를 남기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차용증을 쓰고 하는 게 불법 정치 자금 받는 그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 차용증 같은 건요 뇌물 같은 거 받을 때 하는 겁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정치 자금 받으면서 차용증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 분명하게 자기 책임을 지려고 했던 게 아닌가, 좀 투명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 그 채무를 상환할 의지가 있어서 그런 걸 차용증 근거로 남겼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이게 거죠? 만약 다만 늦어졌다. 대가성 어떤 그런 돈을 받았다. 그럼 뇌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또 전혀 없고요. 또 당사자는 전혀 문제된 바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서 너무 집요하게 하는 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뭐 유학비 같은 경우는 우리 총리 후보자가 여러 가지 가정사 때문에 전 배우자가 이혼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과정에서 서로 뭐 이렇게 또 그 아이들 문제 때문에 연락도 하고 또 학비도 또 서로 보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또 이제 조이금하고 출판기념회, 조이금 출판기념회 두 번, 뭐 1억 5천, 1억씩 해가지고 수입이 4억 1천만 원 정도. 이런 부분들이 대중들,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출판기념회 두 번 했다고 수억이 들어오면 이게 어떤 정치자금의 어떤 활로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 뭐 이번에 없애줘야 되는 건가요? 저는 악용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자금을 받지 않고 정치 자금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과거에. 네. 저 출판기념회가 네. 출판기념회 하게 되면은 뭐 되게 그냥 봉투 주고 책을 그대로 한 권 사가고 한 값 주고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이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해갖고 제도 개선을 하려고 했지만 제도적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개 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하질 않았는데 네. 또 정치를 또 다시 하려는 분들 또 정치 활동 여러 개 또 자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판기념회를 하고 또 후원하는 분들이 좀 이렇게 후원을 좀 더 책값보다 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사실. 그래도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이런 출판 기념회 같은 것을 좀 더 합법적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지금 저희가 미국의 선거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의 상하원 그 의원 선거를 보면 거의 정치 자금이 거의 무한대로 여기는 한국이니까요. 네, 무한대로 아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정치 자금을 투명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대한민국처럼 이게 제한된 나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국회의원들이 투명하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종합적으로 손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네네. 그러면서 동시에 출판기념회가 통해 갖고 정치 자금을 조달하는 이런 관행들이 좀 없어지는 게 좋겠죠. 사실. 알겠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네네, 바람을 국민들은 가질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 계속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네네. 이런 상황에서 자진 사퇴 가능성, 낙마 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 그냥 계속 가실 거라고 보실까요? 일부 국민들 눈높이 안 맞는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현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면에서 총리 역할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 보좌해갖고 내각, 행정부 전체를 통할하는 네. 그런 위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거든요. 맞습니다. 그 강요들 간의 어쨌든 의견들도 조율해야 되고 또 대통령 참모들과의 어쨌든 여러 의견도 조율해야 되는 걸 이런 기본적인 책임을 총리가 져야 되는데 저는 김민석 후보만한 후보는 찾기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하고 호흡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의 국정 철학, 또 이 현 정부의 국정 과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도. 그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조금 뭐 눈높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명백한 위법이나 불법 사항이 발견된 건 아니거든요. 네네. 돈을 받아갖고 본인이 대가성 있는 다른 행위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건 단지 의혹만 갖고 총리를 낙마시키는 거는 저는 현 상황에 안 맞는 게 아닌가. 지금 굉장히 지금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하는 데는 국민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또 야당도 국정 발목 잡기보다는 적극적인 협력을 해갖고 총리가 일할 수 있게 위기를 극복하는 데 좀 앞장설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예, 아무튼 상황을 좀 지켜보자면 의혹은 있지만 불법이라고 하기까지는 아니니까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